2026년부터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 단 하나만 있어도 당장 확인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돈인데 왜 못 찾게 되냐고 의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변화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이런 소식 접하셨나요? 정부와 금융권이 종이 통장을 없애고 생체 인증 같은 디지털 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단순히 종이 통장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칫하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바로 찾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체 인증, 스마트폰 인증. 낯설고 어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했던 방식이 바뀌는 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혼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미리 해두면 안전할지를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뀐 제도 안에서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통장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말 중요한 꿀팁이 나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종이 통장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도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쌓여가는 통장을 보면 왠지 모르게 든든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통장은 단순한 기록지를 넘어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종이 통장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종이 통장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2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발급되고 재발급되는 통장을 인쇄하고 보관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에도 많은 인력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분실, 도난, 위조 같은 사고까지 더해지면 위험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종이 통장 없애기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로 계좌를 만들 때 종이 통장을 자동으로 주었지만 요즘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은 뒤 디지털 통장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무통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특히 어르신분들이 점점 금융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계속 앞서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종이 통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방식 하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방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손가락 하나, 눈동자 하나로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 몸이 열쇠가 되는 생체 인증 기술이 점점 우리의 금융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부터 공공기관 인증까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찾는 일에도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생체 인증이란 내 몸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문, 홍채, 얼굴, 손바닥 정맥 등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중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도장이 바로 나라는 증거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도장 대신 내 지문이나 얼굴이 내 신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감 대신 지문, 이것이 바로 생체 인증의 본질입니다. 은행들도 이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인출하거나 ATM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찾으려 할 때 지문 인증이나 얼굴 인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문은 어디다 등록해야 하나? 얼굴 인식은 내 사진을 찍어간다는 건가? 혹시 내 정보가 새어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은행들은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는 단순한 사진이나 이미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복호화가 불가능한 코드 형태로 암호화되어 보관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내 지문 정보로 나를 사칭하거나 내 얼굴 사진을 훔쳐 악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은 생체 인증 등록을 도와주는 어르신 전용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등록해두면 훨씬 간편하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금융의 문을 몸으로 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체 인증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지금은 신분증과 통장 혹은 카드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액 인출자에 대한 확인 강화라는 명분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꽤 큰 변화입니다. ATM 기기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지문 등록을 한 고객의 한 해 지문 인증 AT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비밀번호만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른바 2단계 인증이 강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스마트폰 없이 은행 업무를 처리하던 어르신분들은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처럼 통장을 들고 창구에 가서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렸다가 직원에게 이거 다 찾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났던 일이 이제는 인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훨씬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모바일 인증을 못하니까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즉, 본인이 맞는데도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내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실상 재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사정사정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해서 은행을 재방문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스트레스와 좌절감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찾는구나라는 무력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 변화가 완전히 예고 없이 닥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준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점점 사라져가는 은행 지점과 창구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사이 전국에서 수백 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점포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굳이 오프라인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젊은 세대와 달리 어르신 세대는 여전히 직접 창구를 찾아가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창구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찾고 통장을 관리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가려고 먼 거리까지 나서야 하고 몇 번을 찾아가도 번호표 뽑기조차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통로가 끊기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세상에서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 자체가 큰 제약이 됩니다. 단순히 앱을 깔 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버튼 하나하나가 낯설고 알림창 하나에도 당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금융은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글씨는 작고 시간 제한은 짧고 실수하면 초기화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가족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합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줘. 처음에는 편할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내 돈인데도 내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경제적인 독립성을 위협받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점점 사라지는 은행 창구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분들이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해왔던 금융 습관들조차 의외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지갑이나 통장 안에 함께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놓기도 하죠. 혹시 기억이 안 날까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험성도 함께 따라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비밀번호까지 같이 유출되면 바로 내 통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사례는 자녀나 가족에게 통장, 비밀번호, 카드까지 모두 맡겨두는 경우입니다. 물론 가족 간 신뢰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권을 위임해버리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제때 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요즘 범죄 수법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어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가족 목소리를 흉내내는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급하게 돈 좀 보내줘라는 문자가 왔는데 목소리까지 똑같으니 순간 당황해서 돈을 보내고 나면 뒤늦게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조작해서 속이는 딥페이크 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경계심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제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 관리와 보안 의식은 스스로 챙겨야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메모를 남기더라도 본인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기, 통장이나 카드 사진을 찍어두지 않기, 그리고 금융 관련 연락이 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한 번 더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싶어도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쉽게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 인증 등록입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지문 등록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어르신 고객을 위해 생체 인증 등록을 창구해서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등록은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OTP 설치입니다.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라는 뜻인데 그동안은 카드형 OTP를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앱 형태로 설치하는 모바일 OTP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OTP는 카드 분실 걱정이 없고 앱 안에서 바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서 OTP 등록 또는 보안 설정 메뉴를 누르면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은행 방문 시 직원에게 모바일 OTP 설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전용 금융 앱 활용입니다. 많은 시중은행이 60세 이상 고객을 위한 전용 앱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씨가 크고 버튼이 큼직해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기능은 빼고 입출금 내역 확인, 이체, 잔액 조회 같은 기본 기능만 간단하게 구성된 앱이 많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어르신용 앱 설치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 드리고 사용법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실행하면서 함께 쓰면 좋은 꿀팁 하나. 바로 종이 메모장 활용법입니다. 비밀번호나 앱 이름 같은 정보는 스마트폰, 메모장보다 종이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어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숫자를 상징하는 단어나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체 인증, 모바일 OTP, 어르신 전용 앱까지 3단계만 해두시면 앞으로는 돈을 찾거나 이체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안전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혼자서 하려면 아무래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와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국가와 은행에서 어르신분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못 쓰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는 고령자 금융생활지원 제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이가 들수록 금융범죄에 취약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 고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예방상담 창구나 피해, 구제 전담 상담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중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르신 고객 전용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르신 전용 ATM입니다. 이 기계는 화면 글씨가 크고 안내 음성이 나오며 절차도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이 한결 쉽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ATM에 전담 안내 직원을 배치해 사용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ARS라는 서비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ARS 전화를 하면 숫자를 눌러야 했고 어떤 숫자를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보이는 ARS는 스마트폰 화면에 단계별로 잔액 조회, 상담 연결 같은 메뉴가 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어르신 금융보호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은행도 많아졌습니다. 창구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인증이 어렵습니다. 앱 설치가 불안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전담 상담사가 직접 도와드리며 등록부터 사용법까지 아주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고 특별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어르신 대상 지원 서비스가 뭐가 있나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내 금융생활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은 훨씬 덜 당황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는 내가 직접 쓰지 않는 정보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까운 가족의 협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와 기술을 실제로 잘 쓰기 위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준비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가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알려주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엄마, 여기 누르고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가족끼리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은행 통장을 주로 쓰고 있고 주거래 앱은 이거야처럼 기본적인 정보만이라도 서로 알고 있다면 혹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해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은 시대에는 누가 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곧 내 자산의 안전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라도 서로 믿되 금융보안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고 중요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습관을 함께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균형 있는 협력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금융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에게 내가 요즘 이런 앱을 쓰고 있어.
지문 등록은 이미 해놨고 OTP도 설치했어라고 먼저 알려주면 어르신의 준비된 모습에 자녀들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상 징후나 사기 시도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단순히 금융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나누고 챙기며 배우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장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생체 인증이 도입되고 창구는 줄어들고 새로운 기술은 매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금융 시스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찾고 관리하고 지키느냐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때는 익숙했던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불안 대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실천법 기억나시죠? 지문 등록하기, 모바일 OTP 설치하기, 어르신 전용 앱 활용하기. 이 세 가지만 해두셔도 반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가족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모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배워보려는 용기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함께 준비해 나가면 분명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